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요 비례정당 전성시대가 된 기분입니다. 너도 나도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죠. 또 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정당들은 또 공천 작업한다고 아주 요란스럽고요.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전부 평지풍파죠. 선거법을 이제 고쳤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게 고치나 마나 한 게 됐거든요. 결과적으로. 왜?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이제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제 거래한 건데, 공수처 설치법 받아먹고, 이걸 주기로 한 건데, 이렇게 비례대표를 겨냥하는 전담 정당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 몫이 남아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군소정당들은 공수처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실익이 없게 된 거죠. 어느 나라에서 입법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한심합니다. 그 바람에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서 사회적으로 지금 아주 소란스럽습니다. 민주당은 사실은 얻은 게 있죠. 공수처 얻어냈지 않습니까? 그럼 됐는데 문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을 바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의당 등 이 군소정당에게 일정한 안정의석 확보를 도와줘야 될 텐데 가만 보니까 남 돕기 이전에 이제 자기들이 큰일 난 거죠.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다가는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. 왜?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버렸으니까 어쩌겠습니까?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막 공격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공격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는 정의당 이런 군소정당들의 눈치도 보이고 하도 이제 비난을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많이 하고 온갖 소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국민들 또 시민들 눈치도 이제 봐야 되겠거든요. 그래서 한쪽으로는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 자신들은 떳떳한 척 하다가 결국 만들게 된 거죠. 진보 원로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던 게 만든 게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단체가 주도해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걸 만들기로 하고,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이런 정당을 만들기로 했는데, 자, 그 다음에 민주당이 가만 보니까 이게 또 부담스럽단 말이죠. 원로들하고 같이 하면 어쨌든 부담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? 잔소리도 많을 거고 또 훗날 어떤 요구를 하고 나올지도 모르니까. 게다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이 정치 세력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주의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빠져나온 거죠. 우리는 거기서는 같이 안 하겠다. 나와가지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 정당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이 플랫폼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요. 앞으로도 계속 정권 정치를 위해서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당, 그런 장기적인 목표로 정권 정치를 목표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정당 개념이 아니고 선거만을 위한 정당입니다. 여러 이 득표에 자신이 없는 여러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같은 이름으로 선거에 나가가지고 의석을 확보하면 그걸 나눠 갖는 겁니다. 이 시민을 위하여는 개국본이라고 해서 개투쟁 국민운동본부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. 조국 전 장관 이 조국 수호 투쟁에 앞장섰던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만든 정당입니다. 거기 이제 민주당이 참여해가지고 18일 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당을 출범시켰습니다. 비례정당이죠. 여기에는 보니까 가자환경당, 기본소득당, 시대전환, 가자평화인권당 이렇게 4개 정당하고 이제 시민을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6개 정당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사실상 이게 더불어시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. 이래놓고 시민단체들이나 시민 세력들 많이 끌어들여서 이제 득표율도 높일 겸 또 시민사회에서 오는 그런 비난도 또 막을 겸 핑계도 댈 겸 이렇게 만든 거죠. 그렇게 되니까 같이 처음에는 참여하기로 했던 민중당이라든지 녹색당, 미래당 이런 정당들은 이제 민주당에서 어쩌니 꺼리니까 거기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민중당에서 발표하기로 그 정당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. 대신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간다. 선거도. 다만 이 미래당하고 녹색당하고 선거 연대를 할 것이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당 말고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또 생겼거든요. 이건 이미 생겼죠. 누구냐? 선혜원 의원, 정봉주 전 의원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. 이 정당은 또 보니까
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례 후보로 영입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. 본인이 고사했다네요. 그런데 이 정당에는요, 그래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, 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, 김진애 전 의원이 지금 공천 신청을 해두고 있답니다. 이렇게 이제 이미 몸집을 불리고 있는 셈이죠. 최강욱 전 비서관 여러분 아시죠?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기소된 사람 아닙니까? 그랬으면서도 또 검찰총장을 향해서 두고 보자, 나중에 이 공수처가 생기기만 해봐라, 가만두나, 뭐 이랬던 그 사람이죠. 그 다음에 이 당에는요, 이제 시민 추천을 받아서 공천한다는데 거기 추천된 사람이 뭐 김재동 방송인, 또 김연아 피겨 선수, 이런 사람들도 추천돼 있다.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. 야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저 미래한국당을 진작 만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여기다가 사선 의원이죠, 한선교 의원을 이제 당 대표로 파견했습니다. 파견한 셈이죠. 가서 이제 당 관리를 좀 잘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, 이분이 거기 가서는 대표직을 맡고는 아마 욕심이 좀 생겼던 모양이에요. 독자 정당을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, 이런 욕심을 은근슬쩍 내비쳤습니다.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, 거기다가 미래통합당하고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해가지고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이제 영입해 와가지고요. 그런데 이 공관위원회에서도 또 뭐냐면 일방적으로 공천 작업을 벌였고, 또 일방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해버렸어요. 큰 집인 미래통합당과 전혀 무슨 논의도 없었던 모양이에요. 이렇게 되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야단이 난 거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. 완전히 뭐 미래한국당이 별도의 정당이냐. 이렇게 이제 반발이 심하고,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그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,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혔죠. 이렇게 되니까 약간은 이제 당황했던지 이쪽에서 한석 정도는 우리가 저 뭐 양보할 수 있어, 아마 이렇게 미래한국당 측 공관위에서 그렇게 태도를 정한 모양이에요. 그건 말이 안 되죠. 왜? 미래통합당으로서 볼 때는, 제가 볼 때가 아니고.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럼 한 너댓 석 정도는 우리가 교체할 수 있다, 이렇게까지 나온 모양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명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선거에 인단 투표에 붙였는데 19일 날 큰 표차로 부결이 돼버렸답니다.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.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공병호 공관위가 만들었던 그 명단은 다 소용이 없게 됐는데,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큰 소동이 또 벌어지겠습니까? 아주 엄청스러운 골칫거리를 하나 안게 된 거죠. 예, 호사다마라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또 이런 아주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뭐 진작 우리는 지역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,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만 겨냥한다, 이렇게 선언을 했죠. 그런 역시 이제 비례정당이고요.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선거판이 말이죠, 이게 정말로 그야말로 이 뭐 오직 의석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말이 관행이고 도리고 뭐고 다 팽개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 이야말로 정거래 법칙만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, 정의당 이런 사람들은 전혀 뭐 미안해하는 빛이 없죠. 정의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죠. 뭐 더불어시민당인가 거기 참여 안 한다, 우리는 독자적으로 간다. 근데 민생당의 경우는 또 이 내분이 좀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내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전혀 필요도 없는 그런 논란, 분란 이런 것을 초래한 측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될 텐데, 우리 정치에는 그런 거 바랄 바가 못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정치 수준이요,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.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? 예.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보다 높은 정부를 갖지 못한다,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.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게 아니에요. 국민 수준을 정치권의 그 수준이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 망신을 지금 정치권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, 지금 이제 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또 출마하시는 분들, 공천을 받아서 좋아하시는 분들, 앞으로 공천을 받게 되실 분들, 또 선거에 나서게 될 그런 여러 정당들, 그 지도부들 모두가요, 제발 좀 자기 성찰 좀 하십시오. 미안해할 줄도 좀 알고,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치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, 이런 각오도 좀 새로이 하고 말이죠.
언제까지나 이 국민들한테 짐만 될 겁니까? 예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